제37화 심판의 시간 막은 올랐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루하고 상투적인 훈화 말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도 졸지 않았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역사의 증인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교사들과 황철민의 무리는 독수리처럼 눈을 번뜩이며 객석을 훑었다. 폭풍 전이 고요 그 자체였다. 이진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5분 뒤 그는 멀리 떨어진 박태산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태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윤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김세아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이 그녀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강당 맨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태산이 1학년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주변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순식간에 강당 뒤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놈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떼어놔. 선생님들과 황철민의 무리가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모두의 시선이 강당 뒤편의 소란에 집중되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이진우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빠져나와 무대 옆 방송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예상대로 방송실 앞을 지키던 선생은 소란을 막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저장 장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김세아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방송 제어 프로그램을 열었다. 찾았다. 최종본이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이 보였다. 그가 파일을 재생 목록으로 끌어다 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등 뒤에서 황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소란의 끝까지 속지 않고 무대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철민이 괴물 같은 속도로 방송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손이 떨려 마우스가 빗나갔다. 황철민이 방송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이 진우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제발.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황철민의 손이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순간 강당의 모든 스피커에서 지지직 하는 굉음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암전되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잠시 후 암흑의 스크린 위로 하얀 글씨가 떠올랐다. 성안고의 진실. 낮고 무거운 배경 음악과 함께 심판의 막이 마침내 올랐다. 제38화 승리의 함성. 그리고 드러난 얼굴들. 영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한 학생이 크라운에게 돈을 빼앗기는 희미한 영상.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방송실 전원을 내리려 했지만 제어 프로그램은 이미 외부 통제 모드로 잠겨 있었다. 방송실 안 황철민은 스크린에 떠오른 자신의 범죄 기록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이진우를 붙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최윤지가 정리한 자금 흐름 도표가 스크린에 나타나자 객석에 앉아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성안고 위키를 통해 제보된 수십 명의 익명 피해 사례들이 자막으로 흐를 때는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화면이 암전된 뒤 피투성이가 된 이동훈이 무릎을 꿇고 있는 영상이 나타났다. 황철민의 잔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말해, 유령은, 해방연합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숨 막히는 침묵. 한 여학생이 흐느끼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이었다. 영상은 검은 화면 위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었다. 이제 누가 이 학교의 주인입니까? 정적. 1초, 2초, 3초. 그때였다.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옆자리에서 또 그 옆자리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점차 거대해졌다. 마침내 강당의 모든 학생이 기립하여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의 폭발이었다. 공포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해방의 함성이었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방송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이진우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휴대용 저장 장치를 뽑아 손에 쥐었다. 강당 뒤편 소란을 일으켰던 박태산 역시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신을 제압하려는 선생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객석의 소란 속에서 최윤지와 김세아도 더 이상 자신들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이진우와 강당 뒤편의 박태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드러난 얼굴들. 유령의 시대는 끝났다. 학생들의 엄청난 환호와 교사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인 혼돈의 강당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길고 길었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제39화 선생님,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강당의 함성은 교무실의 고요함으로 이어졌다. 이진우, 박태산, 김세아, 최윤지. 네 사람은 굳게 닫힌 교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교장과 학생 주임, 그리고 3학년 부장 선생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교장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교장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은 침통하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교장이 가장 먼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성스러운 축제를 망치고 학교의 얼굴에 똥칠을 해. 너희가 학생이야, 혁명가야.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서서 교장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었다. 전부 퇴학이야.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둘 수 없어.
그때 이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저장 장치를 교장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여기 저희가 영상을 만든 모든 원본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겁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수없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사물함과 화장실을 점령한 불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친구들의 침묵을. 하지만 아무도 저희의 신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장 옆에서 있던 학생 주임, 호랑이 박철규 선생님에게 향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만든 판 위에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 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방식으로 저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8살 학생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저희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틀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른 선생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학생 주임 박철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우가 올려놓은 저장 장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어갔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위지가 담겨 있었다. 교장 선생님, 방법은 틀렸을지 몰라도 이유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4명의 학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끝낼 질문을 던지듯 이진우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네들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게 뭔가?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교장실 안의 모든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제40화, 움직이기 시작한 어른들. 이진우의 질문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날 교장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졌다. 학교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황철민과 크라운의 명백한 폭력, 그리고 성안해방연합의 규칙을 어긴 저항. 저울은 팽팽했다. 황철민의 부모는 역시 소문대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를 찾아와 자신들의 아들은 피해자이며 연합 학생들이 벌인 사이버 불링과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제 영상은 불법으로 촬영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연합 학생들의 퇴학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동훈과 김민준의 부모를 중심으로 그동안 크라운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학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성안고의 유령이 올렸던 모든 자료들은 이제 더 이상 익명의 폭로가 아닌 피해자들의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다. 학교는 거대한 여론의 전쟁터가 되었다. 결국 긴급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교장, 교감, 학생주임, 학부모 대표, 그리고 외부 법률 전문가까지 참석한 성안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심판의 자리였다. 회의는 처음부터 팽팽했다. 황철민 측 변호사는 연합 학생들의 불법성을 물고 늘어졌고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의 무책임과 은폐 시도를 질타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학생주임 박철규였다. 그는 회의장에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이진우에게 받은 원본 자료 전부를 위원들 앞에서 재생했다.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증거들, 그 안에는 황철민이 이동훈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과 최윤지가 정리한 완벽한 자금 흐름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겪어온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진실을 향한 외침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을 벌해야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길고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의 교감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울려 퍼졌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 황철민 외 3명에게는 퇴학 처분을, 폭력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린 뒤 방송은 이어졌다. 또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진우 외 3명의 학생들에게는 교칙의 위거, 사회봉사 4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퇴학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성벽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시스템이 마침내 응답한 것이다. 방송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제41화 황철민의 함정. 학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성안고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복도를 활보하던 위협적인 발걸음도 교실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공포도 사라졌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웃고 떠들었다. 성안해방연합의 4멤버는 교내 봉사 명령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들에게 벌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다. 주말 아침 교정의 화단을 가꾸는 그들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패배자는 복수를 꿈꾸는 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황철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문고 학생이라는 타이틀, 자신을 따르던 무리,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던 권력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증오만이 남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진우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정정당당한 싸움에서는 졌지만 비열한 함정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폭력이 아닌 기만이라는 칼을 갈았다. 이진우를 정의로운 혁명가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려 자신과 똑같은 파렴치한 가해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복수 계획이었다. 며칠 뒤 이진우는 성안고 위키를 통해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1학년이라고 밝힌 학생은
최근 강태수를 따르던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해. 박태산이 말렸지만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우린 그냥 학생이 아니야. 성안해방연합이야.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외면할 수는 없어. 약속 장소는 학교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진우가 카페에 들어서자 교복을 입은 앳된 남학생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남학생은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늘어놓았다.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남학생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섰다. 학생, 지갑철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진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순순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경찰관은 가방 안을 뒤지더니 낯선 지갑 하나를 꺼내들었다. 바로 조금 전 화장실에 간다던 그 남학생의 것이었다. 이게 왜 내 가방에서 나와?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남학생은 어느새 나타나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 형이 상담해주겠다고 불러내서 도와주는 척하더니 제 지갑을 훔쳤어요.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불쌍한 후배도 우연처럼 나타난 경찰도.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그는 정의로운 혁명가가 아닌 비열한 절도범이 되어 있었다. 황철민의 마지막 함정은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목을 옥죄어왔다. 제42화 연합의 배신자. 이진우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학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황철민 측에서 흘린 소문은 더욱 자극적이었다. 성안해방연합의 리더, 사실은 약한 후배를 등쳐먹던 위선자였다. 내부 고발자가 그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았다. 황철민은 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결속력마저 흔들려고 했다. 배신자라는 단어를 이용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교활한 심리전이었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믿었던 영웅의 추락, 어쩌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텄다. 하지만 연합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지트에 모인 박태산, 김세아, 최윤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의심 대신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교차했다. 이건 황철민 진이야. 100%. 박태산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진우를 저딴 식으로 모함한 거 절대 용서 못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야. 김세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상대방은 증거를 조작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야. 지금부터 진실 규명에 들어간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들처럼. 김세아는 사건이 벌어진 카페 주변의 모든 공개 영상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카페 내부 영상은 황철민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카페로 들어가는 골목길의 상점, 건너편 건물의 주차장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진우가 카페에 들어가기 1시간 전 황철민과 피해자 남학생이 그 골목에서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흐릿한 영상.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윤지는 자신의 회계 능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피해자 남학생의 누리소통망을 분석해 그가 최근 갑자기 값비싼 운동화를 샀거나 친구들에게 한턱 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황철민의 측근 중 한 명이 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금 명목의 매수 자금이었다. 박태산은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피해자 남학생을 찾아냈다.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세아와 윤지가 찾아낸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말없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남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황철민의 지시로 모든 것을 꾸몄다고 자백했다.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았다. 연합은 황철민이 꾸민 함정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배신자는 연합 내부에 없었다. 그 단어는 황철민의 마지막 발악이었을 뿐 오히려 연합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위기에 처한 동료를 구하고 거짓에 맞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유령이 아니었다. 빛 속에서 당당하게 싸우는 진정한 성안해방연합이었다.